최민희 얘기를 참 뭐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그러니까 뭐 지금 유세를 할 때마다 사고가 터져요. 어제도 인천에서 이제 큰 사고가 하나 있었죠. 근데 오늘도 대구에서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뭐 말썽꾸러기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도 이거 참 큰 민주당의 이거 애물단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축구협회처럼 저는 최민희를 최고위원을 만드는 건 홍명보를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출한 축구협회랑 똑같은 짓을 우리 당원들이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털레반이나 축구협회나 제가 볼 때는 50보 100보예요.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최민희가 그 국회 청문회 하는데 왜 졌냐고 왜 졌냐고 그냥 그거 보고도 참 한심했는데 저는 그 정도 참 헛소리를 하면은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민희가 뭐 최고위원 5명 중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적어도 1위는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참 녹록치 않은 거예요. 우리 털레반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 좀 부탁을 하잖아. 그 이성윤하고 한민수한테 몰빵을 해. 그러면 2명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잖아. 이성윤 한민수로 몰빵을 하면 근데 참 그나마 뭐 한민수 브라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성윤이나 하긴 또 뭐 최민이나 참 그 털레반들도 고민이 많겠네요. 그죠? 제가 또 털레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안 해봤네. 하여튼 뭐 셋 중에 2명을 찍어야 되는데 그나마 정상에 조금 가까운 게 제가 볼 때는 한민수예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 한민수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닥 정상으로 보이진 않는데 굳이 이제 셋 중에서 상대 비교를 하자면은 정상인에 그나마 좀 근접한 인물이 한민수인데 그 최민희하고 이성윤은 그 누가 더 낫냐 이런 얘기를 참 이게 진짜 결정하기 어렵네 이거는 그죠? 제가 이게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야. 그냥 최민희를 저 정도 창피한데 최민희를 찍지 말고 한민수하고 이성윤에게 몰빵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털레반 후보 저 청래당 득표율도 좀 올라가고 2명이 나눠 가지면은 당선 5등 안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2명이. 그래서 이제 확실히 2명을 넣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현실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그거를 한민수 이성윤을 몰빵을 하라고 그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그죠? 최민희가 낫냐 이성윤이 낫냐 그거 참 어려운 아빠 좋아 엄마 좋아 거의 뭐 그런 수준의 이게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하세요. 뭐 털레반의 숙명이지 어떡하겠어. 아무나 해야지 뭐. 자 그래서 생각보다는 한민수가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털레반들도 좀 양심이 있는 거지. 저는 한민수가 3등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 청래당 중에서는 이성윤보다는 한민수가 좀 높게 나오고 14% 정도 나오니까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14%나 나오는 이유가 그래도 털레반 중에서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야.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민수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당대표 최고위원 유세를 하면서도 최민희가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것도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잘 되기 위해서도 대구 시민, 경북 도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서도 민주당은 공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좀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려 합니다.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전설의 과방위원장 기호 1번 최민희입니다. 대구가 잘 되기 위해서도 대구 시민, 경북 도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서도 민주당은 공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좀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후보자의 연설 중에는 일체의 비방이나 연설 방해 행위를 금지합니다. 바른 자세로 품격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장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구 참 유난 떱니다. 그죠? 사실 저 정도 뭐 그 말이 나오고 그만해 뭐 이 정도 말이 나오고 뭐 야유가 나오고 이런 건 다반사고, 또 본인이 그 서미화 후보 네? 연설할 때 본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또 김용만 후보하고 막 싸우고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 최민희잖아. 아니 그런 짓을 해놓고 거기 뭐 수천 명의 당원들이 와 있다 보니까 뭐 좀 격해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뭐 잠깐 소리 한번 지른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로남불이라는 거야. 저는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내로남불 행태를 하면서 자기 잘못은 전혀 모르는 거야. 아니 본인이 서미화 의원한테 한 짓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거 뭐 당원들이 좀 비난을 한다고 해가지고 연설을 멈추고, 또 그 뭐 연설 시간 조금 줄어들었다고 또 뭐 다시 시간을 돌리고, 참 유난을 떱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참 한심하고, 최민희는 저는 볼 때마다 진짜 이건 함량 미달이고 창피한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어제 이게 최민희만 문제가 아니라 최민희 보좌관들까지 그 기자들이랑 싸웠어요 어제. 이거 뭐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오마이뉴스 기자들하고 촬영을 방해를 하는, 아니 이 사람이 과방 전설의 그 유명한 전설의 과방위원장을 했고, 본인이 언론개혁 운동을 한다고 민원연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금배지를 달게 된 사람이고, 본인도 말지라는 그 제야 언론사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도 있고, 아니 이런 사람이 오마이뉴스가 또 대표적인 대한 언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취재를 하는데 아니 그거를 방해를 해요. 이것도 진짜 내로남불에 아주 극치입니다. 극치. 아니 조중동을 그렇게 욕을 하고, 조중동 뭐 폐간운동을 했던 사람이 조중동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자 일단 어제 있었던 일, 인천 경선에서 있었던 일 영상을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방위 과방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용기 의원님, 노정면 의원님, 한민수 의원님, 전설의 과방위 멤버들도 앉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전방위 과방위 방송 장악만 저지했는 줄 아시죠? 방송 개혁법만 완성했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저희 AI 기본법, AI 시민법, AI 기술법, 양자 전방위 과방위 방송 장악만 저지했는 줄 아시죠? 방송 개혁법만 완성했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저희 AI 기본법, AI 지능법, AI 디스킹법, 양자지능법까지 발빠르게 통과시켰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보자 정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설 순서는 최고위원 후보자,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기호 3번 김영호 후보, 기호 2번 김용 후보,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기호 8번 임미애 후보,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순입니다. 다음은 당대표 후보자 연설 순서입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기호 1번 송영길 후보,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네, 이게 무슨 뭐 깡패들입니까? 예? 그 기자가 촬영을 하는 걸 막고 있어요. 그 이제 나중에 최민희의 이제 보좌관이라는 게 확인이 됐죠. 최민희랑 귓속말을 나누는 이런 장면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자기가 좀 기분 나쁘다고
자기한테 그것도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마이뉴스 카메라에 최민희가 이런 황당한 짓을 하는 게 많이 포착이 됐어요. 근데 왜 나만 찍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최민희의 불만은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 쪽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님, 직원님 가로치고 너무 큰 관심에 감사드리며 11분 후보 골고루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최민희의 불만은 뭐냐면은 왜 나만 찍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왜 자기만 찍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최민희 쪽에서 계속 재밌는 그림이 나오니까 아니 기자는 뉴스거리가 있어야 카메라를 들이미는 거지. 다른 후보들은 아무런 문제도 안 일으켰어요. 문제가 될 만한 그림을 만들질 못해. 근데 최민희는 지금 합동연설회 할 때마다 사고를 치고 있잖아. 그럼 기자들 입장에서 볼 때 최민희가 보석 아닙니까? 화수분 아니에요. 당연히 뉴스가 나오는 쪽에 카메라를 들이미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게 뭐 최민희가 미워가지고 거기다 카메라를 들이미는 거예요? 최민희만 감시하는 거야? 아니 본인이 사고를 쳤잖아. 아니 파파라치들이 아무나 쫓아다닙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유명인사들, 파파라치들은. 유명인사들 사진을 찍어야 그게 돈벌이가 되니까 파파라치들이 연예인과 유명인사들을 쫓아다니는 거지. 그럼 카메라가 최민희를 왜 쫓아다니겠어? 거기서 특촉이 나오니까 카메라가 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한테 파파라치가 붙듯이 최민희한테는 기자가 붙을 수밖에 없어. 왜? 거기서 특종이 다 터지는데. 본인이 사고를 안 쳤어야죠. 왜 나만 찍냐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야. 아니 언론인 출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언론의 기본 생리조차 모릅니까? 아니 오마이뉴스가 뭐 최민희가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최민희가 자꾸 사고를 치니까 글로 카메라 가는 거야. 딴 사람이 사고 치면 또 글로 가요. 그러면은 사고를 치지 않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최민희는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다른 후보들 연설할 때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 카메라에 찍혀갖고 막 쇼츠 거기 막 그 쇼츠에 화수분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카메라에 또 안 찍히려고 연설을 듣는데, 특히 서미화 후보 연설을 듣는데 이렇게 두 손을 꼭 모으고 연설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 손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손이, 이 손하고 입하고 가만히 참지를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묶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고 칠까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사고를 칠까봐 이렇게 두 손을 꼭 모으고 이러고 연설을 듣고 있어. 왜? 카메라에 잡힐 걸 아니까. 근데 그것도 잘 보세요. 본인 생각에는 사고를 안 치려고 두 손을 꼭 모으고 연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지만 기자들이 볼 때는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그죠? 기자들이 볼 때는 그것도 웃기지. 그냥 듣고 있으면 되지. 왜 기도를 하면서 듣습니까? 서미화가 연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저것도 웃긴데? 야 저것도 재밌는데? 저것도 카메라에 담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으면 그 어떤 뉴스도 나오지 않아. 근데 이상한 짓을 계속 하잖아 지금. 이상한 짓을. 그러니까 카메라가 최민희만 노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기자들이 무슨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자들은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개가 뼈다귀를 보면 가서 물어야 되잖아. 그죠? 두더지가 땅을 보면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럼 기자의 본능은 뭡니까? 뉴스를 보면 가서 물어야 되는 게 기자의 본능인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자의 감각과 촉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최민희는 존재 자체가 뉴스예요. 제가 볼 땐. 존재 자체가 뉴스야. 이상한 짓을 너무 하잖아. 아니 아까 방송 끊고 연설 끊고 기행을 하는 것도 그것도 뉴스거리잖아.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뉴스고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최민희는 귀인이에요. 기자들에게 귀인이야. 조회수 귀신이야. 조회수를 그냥 막 빨아들이잖아. 최민희 쇼츠를 만들면은 조회수가 막 뭐 수십만 회씩 빵빵 터지는데 그러면 이걸 안 하겠냐고.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마이뉴스가 아니더라도 지금 오마이뉴스 지금 최민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오마이뉴스가 친 김민석이다.
뭐 그런 경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친명 경향이 있어. 당연히 정청래를 싫어하고 최민희를 싫어하겠지. 그런데 꼭 오마이뉴스가 친청이어가지고 최민희를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왜 이성윤은 그냥 놔두고 한민수는 왜 그냥 놔두고 정청래는 왜 그냥 놔두냐고. 그 4명 중에 최민희만 계속 사고를 치니까 오마이뉴스가 거길 주목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오마이뉴스만 주목해요? 그 현장에 나가보면은 현장 유튜버들, 지상파티 카메라들 다 최민희만 쳐다보고 있어. 왜? 뭔가 터질 것 같거든.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최민희, 저도 그래. 합동연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최민희가 올라오면 왠지 기대감이 생겨요. 어? 야, 오늘은 무슨 사고를 칠까? 어? 사고 치겠지 오늘도. 그래서 뭔가 막 기대가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큰 거 하나 터뜨려가지고 5%만 떨어져라,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최민희의 연설을 나도 모르게 보게 돼. 그런 기대감을 준 게 누구냐 이거예요. 본인이 준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을. 그런 기대감을 안 줬으면은 왜 기자들이 거기다 카메라를 들이미냐고. 그리고 왜 이게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본인이 사고를 쳐놓고 왜 기자한테 화풀이를 합니까? 자, 오늘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최민희에게 이제 인터뷰를 시도했어요. 이 태도도 한번 보시죠. 취재 방해 아니라고요. 취재 방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예. 근데 또 황당하게도 최민희 후보가 조선일보 쪽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 직업 또 좌표를 찍는 모습. 아니, 오마이뉴스 기자가 과거에 뭘 했던 게 무슨 상관입니까? 마치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마치 최민희 후보를 공격하려고 조선일보 쪽에 있던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좌표 찍기하고 이 글을 남기고 있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든 여러분 생각 어떤지 너무나 궁금하고요. 빨리 올라가. 네, 안녕하세요. 아니, 페이스북 글이 어떤 글이에요? 네? 취재 방해 아니라고요. 취재 방해 아니에요. 네. 그냥 지나가 버. 네, 뭐 본인이 당당하면은 저는 저것도 웃겨요. 페이스북에 그 오마이뉴스에 이제 불만을 털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당당하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취재에 응해서 본인의 억울함과 본인의 어떤 주장을 잘 전달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응? 본인이 잘못한 게 없고 오마이뉴스가 취재를 잘못했고 취재 방해를 한 적이 없다, 이러면은 잘 됐네. 그 기자가 왔는데 그 항의를 하고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조목조목 따지고 그러면 될 일이잖아. 그거 왜 피해? 페이스북에는 그렇게 싸질르면서 왜 피합니까?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뭐 죄졌어요? 잘못한 거 없다며. 피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잘못했다라는 걸. 잘못한 걸 아니까 도망을 가지. 아니, 이게 국민의힘 정치인이 저런 짓을 해도 욕을 먹을 판에 민주당 정치인이, 그것도 가방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언론의 자유,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저렇게 언론하고, 그것도 보수 언론도 아니고 민주 진보 진영의 언론이잖아, 오마이뉴스가. 그 민주 진보 진영의 언론하고도 인터뷰가 안 되는 이런 사람이 민주당 최고위원을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앞으로 인터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저런 식으로 대할 거야? 최고위원 돼서도 기자들이랑 싸우고 취재 방해하고 그러고 다닐 겁니까?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그나물의 금밥이라고 최민희나 정청래나 그 지지자들이나 똑같습니다, 하는 짓이. 지금 오마이뉴스를 좌표를 찍었어요. 아까 그 오마이뉴스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좌표를 찍었어, SNS에. 오마이뉴스 죽여라, 이런 그 이현주 죽여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좌표 찍기를 하고 이 취재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지지자들이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것도 잠깐 보시죠. 잠깐만요. 시장님 나도 안 만들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 이래가 욕먹고 있다 지금. 왜? 사모라고. 원래 원주민 분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오랜만에 오마이TV에서 보시는데.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뭐 할 얘기 있나? 아니, 그래도. 강원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하고 만나게 좀 가지고 뭐가? 우리도 보고 싶은데. 아, 그러세요? 나 우상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도지사님 많이 뵐 수 있도록 하겠죠, 뭐. 우리. 저는 배우야. 우상 보고 싶다. 우상호 최고! 도지사님 저를 시장가 아니, 저희가, 우상호 강원도지사. 그래서 지금, 우상호 참 저게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저분의 이제 연령대를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할레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 정청래 지지자분들이 할레반, 털레반, 할레반이라고 하는데 연세가 5, 60대예요. 5, 60대 이상이야 다들. 이제 손주 봐야 될 연배에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너무 유치하잖아 저거는. 초등학생도 저런 짓은 안 해요. 아니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 방해를 해가지고 정청래 표가 올라갑니까? 뭐 분풀이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알정찍 들이밀면 정청래 표가 더 나와요? 아니 이제 손잡아야 될 나이에 아니 아들이나 손자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알아요? 다 떠나서 저는 아니 부끄럽지 않냐고 좀 창피하지 않냐고. 저는 지금 그 딴지 게시판에서 그 암약하시는 분들이나 이 털레반 분들 보면은 연세가 50대 뭐 제 나이 정도가 이제 그 어린 나이일 거야 아마 60대 70대 나이가 이렇게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그 시계가 20년 전에서 저는 멈췄다고 봐요 이분들이. 과거 그래 노사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노사모를 했던 적도 20년이 넘었잖아 지금. 그 20년 전에 내가 30대 40대 때 그때에서 시간이 멈춰버렸다. 응?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나이를 안 먹고 있는 거야. 그 나이가 안 먹는다라는 게 뭐 동안이다 제가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미성숙. 젊었을 때야 그래 뭐 혈기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이가 이제 60, 70, 60대가 넘으신 분들이 이제 그 나이에 걸맞는 어떤 품격과 행동을 보여줘야 되잖아. 아니 최민희도 마찬가지예요. 최민희도 다 떠나서 제가 뭐 이제 저희 어머님 뻘 되는 어머니보다는 뭐 좀 어리긴 하지만은 60 이제 70을 내일 모레면 70이에요. 최민희 후보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최민희의 시계도 20년 전에서 멈춰버렸어.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전혀 성장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30대 40대의 어떤 이런 사고방식 이런 30대 40대의 인격 한마디로 보면은 저는 미숙아들이라고 보입니다. 사람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피터팬 증후군이다. 2030이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른바 영포티라는 말이 있잖아. 그 영포티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영피프티가 됐어. 우리 이 X세대라는 이 연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뭐 386들도 마찬가지고 뭐 자유분방하고 개성적이고 뭐 이런 걸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긴 했는데 이 피터팬 증후군이 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20대인 줄 알고 30대인 줄 알고 계속해서 그 성장을 멈춰버리는 이런 행동들이 있고 이게 이제 가장 심한 게 제가 볼 때는 저 딴지 게시판이야. 이 커뮤니티 가보면은 성장을 안 해요, 나이가. 김어준도 제가 볼 땐 그래. 김어준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김어준이 내일 모레 60이에요. 내일 모레 60인데, 자꾸 어린 척을 해. 체육이도 그렇습니다. 체육이도 내일 모레 50 아니에요. 그 영피프티의, 영포티의 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야. 자꾸 어린 척을 해. 그 나이에 맞는 깊이와 품격을 보여줘야 되잖아. 차라리 꼰대면 괜찮아요. 문제는 마음은 꼰대고 몸은 애야.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머리는 꼰대화가 됐는데 머리는 썩었어. 머리는 유시민이야. 근데 몸은 어린애예요, 이게.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2030들이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들, 이 털레반들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미성숙한 어른이라고 그러잖아. 어른이 미성숙한 어른으로 보이는 거야. 미성숙한 어른인데 또 꼰대 짓을 해요. 가리키려고 들어. 미성숙한 어른들이 가리켜. 그러니까 애들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최민희도 그렇고 아까 최민희의 지지자도 그렇고 정청래의 지지자도 그렇고 다 떠나서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건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참 창피합니다, 이제는 진짜로. 이게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민주당 정치인들, 민주당 당원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분들한테 나라를 맡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